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7월 3일자 주요 조간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귀로 신문을 읽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전교조 관련 움직임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교사 12,244명이 실명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예. 앞서 전교조 관련 소식이라고 하셨는데 전교조 조합원도 있고요. 비조합원들도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미 강한 징계를 엄포했음에도 불구하고 12,244명 예. 또 실명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겁니다. 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15,853명의 교사들이 이미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면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 5월 15일에 이어서 어제 선언문의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 1차 선언문의 제목은 제자들을 가슴에 묻을 수 없습니다. 였는데 말이죠. 예. 직접적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 교사들은 사과의 눈물을 보이던 박 대통령은 선거 이후 돌변하고 있다라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하고 특별법 제정은 외면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라의 미래에는 물론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물러나는 것만이 제자와 동료들을 더 이상 잃지 않는 것이다 라면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은 전교조 위원장이 거들었는데요. 교사들이 선언할 때마다 교육부가 징계 운운하는 습성만큼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 어제 한국교총은 물론이고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연대를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전교조에 힘을 실어준 거지요. 예. 이 선생님들이 절대 쫄지 않고 있군요. 무려 12,244명이 앞서서 또 15,853명이 이렇게 실명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 대단히 전 비중 있는 뉴스라고 봅니다. 예.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 선생님들도 예. 이 서명에 같이 참여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어제 그 세월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정말 목불인견의 상황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 나선 점도 목불인견이었지만은 그간에 벌어졌던 일들 이게 진상이 확인되는 순간 내가 이 나라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일인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자료 요구에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던 정부가 어제 새벽에야 제출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의 핫라인 통화 내용을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한겨레의 사설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나 하나같이 무능하고 안일했단 말인가.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청와대 태도입니다. 녹취록을 보면은 청와대는 사고 발생 얼마 뒤, 그러니까 당일이었습니다. 한참 구조작업이 있어야 할 그 시각에 해경 상황실로 청와대가 전화를 걸어서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은 그저 상황을 알아보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현장 영상을 보내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역량을 기울여서 대대적으로 구조에 나서도록 지시하거나 적극적인 조처를 취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배가 가라앉아서 승객 다수의 희생이 돌이킬 수 없게 된 시점에 단 한 명의 희생도 없게 하라는 구름 잡는 듯한 대통령 지시만 내려보냈을 뿐입니다. 긴급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은 아예 찾을 수 없었던 거지요. 예. 김장수 청와대 전 안보실장 그런 말 했었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진실을 이야기했네요, 보니까. 예.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4월 16일 청와대는 대통령만 걱정했다. 예. 예. 그나마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했지요. 생존자가 370명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시점이 낮 2시 반이었습니다. 뒤늦게 해경으로부터 생존자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말을 듣고서는 대통령에게 숫자를 잘못 보고한 것만 걱정했습니다. 청와대는 해경과의 통화 내내 구조 상황을 확인하고 지시하는 일보다 대통령 보고를 위한 생존자 수 확인에만 급급했던 것이죠. 참, 이 정부 조직이 국민의 생명보다 고위공직자들의 편의를 더 급한 일로 여겼다는 거죠.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국가를 개조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말 그렇다면은 개초가 되겠죠. 해경보다도 박근혜 정권이 없어져야 한다는 게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해경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사면 이 부분을 아예 하나의 기사로 만들었네요.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에 승객 370여 명이 구조됐다는 틀린 정보를 전파한 진원지가 확인됐습니다. 바로 해경입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 출석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남 진도 팽목항에 구조자 178명이 도착한 이후 행정선에 190명이 추가로 구조돼 오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고 팽목항 현장에 설치된 간이 상황판에 누군가 그렇게 적어 놓았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합치다 보니까 370명 구조설이 나왔다는 거지요. 예. 참 이게 아니 도대체 370명 그 누가 얘기하고 다닌 거냐? 그런 의문이 사실 어제 오늘 나왔던 의문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고 80일이 돼가는 시점에서야 그 370명 구조 그 진원지가 결국엔 해경으로 파악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교원대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예. 2008년 연구 과제명 변경 신청서입니다. 교원대 어떤 분이 교수였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김명수 후보자는 2008년 교육 전문직의 직능 개발을 위한 직무 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면서 대학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주제를 바꿉니다. 이유는 애초에 그 주제로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책정된 연구비로는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연구 주제를 바꿔서 논문을 만들긴 했는데 이게 보니까 3년 전에 제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 제목, 내용 비슷했습니다. 이래 놓고도 김명수 후보자는 총 27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가셨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또 지난해 1월 9일에도 2012년 연구과제명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애초에 연구과제는 학교장의 지도성 유형에 따른 교내위원회 운영에 관한 연구였는데 이걸 바꿨단 말이죠. 근데 바꾼 논문 보니까 2010년 제자 최모 씨가 박사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글이었습니다. 예. 이걸로 이미 2012년 7월에 연구비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제출한 그 연구 과제명이 나중에 바뀌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다 제자 걸로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두 받아간 연구비가 1,570만 원이라는 겁니다. 예. 김명수 후보자의 해명은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똑같거나 똑같을 겁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은
이쯤 되면 청문회 오실 자격조차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예, 애초부터 제자의 논문을 베낄 것을 고려하고 예, 연구 주제를 잡은 게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김명수 논란으로 본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 오늘 경향신문이 신면에서 짚었습니다. 좋은 기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 인문대 대학원생인 K씨 이야기인데요.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이 보니까 교대를 빼고는 인문대가 있다 하니 종합대인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대학교하고 서울과학기술대입니다. 예. 예, 서울과학기술대는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해 있는데 두 군데 중에 하나겠죠. 예. 이 대학원생은 최근 지도교수가 번역 출판한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교수는 책 앞머리에 작업을 도와준 K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K군은 고맙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갑지 않았습니다. 번역 작업에 한 달 내내 매달렸다. 보통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작업했다. 하루 종일 번역 일만 한 적도 있었다. 절반 가까이 내가 번역했는데 돌아온 것은 감사 인사 한 줄과 술 한 잔이 전부였다. 예. 김명수 후보자, 제자 논문 표절, 신문 칼럼 대필, 대리 수업 지시 이런 각종 의혹이 일면서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가벌관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대학원생을 개인 비서처럼 사적인 일에 동원한 경우도 여전합니다. 또 다른 경우인데 부인과 맞벌이를 하는 그런 젊은 교수의 요구로 예. 밤늦게까지 교수 집에 머물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돌봐준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중학생 아들이 과학실험 경진대회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또 도와준 대학원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수의 중학생 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연구실 한쪽에 교수 자녀의 실험 장비를 설치하고 대학원생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사립대 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한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조카 생일잔치에 불려가서 몇 시간 동안 피아노를 치고 애들 먹을 음식을 날랐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원생 인건비를 횡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모 교수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대학원생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한 달에 몇십만 원 받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돈마저도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교수와 대학원생 도제식 관계 때문에 학생이 교수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금기지요. 오랜 관행이라서 교수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교수 스스로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용감한 누군가가 문제를 폭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니 학내 인권센터 같은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시로 문제 제기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이희정 논설위원 칼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이런 사람이 2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교수직을 유지하고 여러 학회의 회장을 맡을 수 있었는가? 표절 검색 프로그램만 돌려봐도 뻔히 드러나는 어설픈 눈속임들이 교수 임용과 승진, 실적 심사 때마다 번번이 무사 통과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명색이 교육자란 사람이 이런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난 뒤에도 관행이었다라는 말로 농을 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낀다. 그가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까닭은 자명하다. 우리 학계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크고 작은 논문 부정 사건들을 겪고도 아직 학문의 기본인 연구윤리조차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고 지도교수라는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자기 집 애완견 보살피는 일까지 시키는 갑질 횡포가 우리 사회에서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멀리 갈 것도 없이 300명의 귀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그 관행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진 온갖 탈법, 불법, 일탈의 참혹한 결과 아니겠는가. 김명수 참사 역시 탐욕스러운 한 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크든 작든 그저 넘겨서는 안 될 잘못들을 관행을 핑계 삼아서 덮고 키워온 대학 사회, 교수 사회의 공동 책임 아닌가. 이렇게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예. 관행. 예. 논문 써보셨잖아요. 예, 썼습니다. 예. 대학원 다니셨고. 예. 어떻습니까? 일단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은 아주 성실하게 지도를 해 주셨고, 저는 사실 논문 쓰는 거 자체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고 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 야, 이거 진짜, 나 논문 탈탈 털었을 때, 그 자료 인용, 이거 제대로 못한 건 없는지, 혹은 그래서 이게 표절로 보일 가능성은 없을지, 사실 저도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김명수 후보자는 충분히 이 연구윤리가 무엇인지도 아셨을 테고요. 그런 분이 아주 제자 논문을 수시로 이렇게 베끼고 또 남이 쓴 걸 그대로 자기가 쓴 거라고 주장할 만큼 이런 행동을 할 기회는 저한테는 아직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 대학 사회도 이게 공범이다라는 지적에 우리 대학 사회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이런 도덕성 관련한 의혹들 오늘 여러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 나온 CBS 노컷뉴스 보도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예. 초점을 맞춥니다.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1일까지 주식회사 그린샵에서 일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회사는 2007년 3월 이름을 L샵으로 바꿨고요. 당시 감사는 LIG 손해보험 구본욱 전략지원 담당 상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병기 후보자에 따른 이 구본욱 상무와 2003년 7월에 결혼했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병기 후보자는 사돈회사에 취직한 것입니다. 10년 정도 사돈기업에서 일했지만은 이병기 후보자는 자신의 이력에서 주식회사 그린샵에서 일한 사실은 빼먹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했고 연봉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국정원 측은 소득 관련 자료는 최근 5년치만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그린샵 부분은 넣지 않았다. 일일이 경력을 다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동안 소득에 비해서 아들 학자금, 일본 유학자금, 골프 회원권 구입, 잦은 해외여행 이 엄청난 씀씀이 이거 대체 어디서 난 돈으로 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주식회사 그린샵에서 고문으로 활동하신 그 소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돈 관계가 매우 돈독한 그런 관계네요. 사돈기업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줄줄이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말이죠. 방배동 반포동 아파트 거래 때 다운 계약서로 5천여만 원을 탈세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관행이었지만은 잘못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행이 아주 훌륭한 방패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1988년 7월부터 1년 동안 미국 연수 교육 파견을 다녀오는데 예. 이 기간은 군 복무 중 프랑스 파리 유학으로 발생한 의무 복무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규정을 보면은 미국 연수를 다녀온 1년의 2배인 2년을 연구소에서 복무해야 했는데 하지만 이 최양희 후보자는 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퇴사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병역 복무 완료를 6개월 남기고 프랑스 유학을 떠나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점을 두고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농지를 정원으로 또 잔디밭으로 조성해 놓고는 거기다 고추를 심어 놓고는 이거 농사지은 농토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빈쪽을 산 최양희 후보자 아닙니까? 창조 농법입니다. 창조 농법. 예, 창조 투기부 장관 이러면은 통할 수 있겠다. 야당은 또 이렇게 비꼬고 있는데 말이죠. 예. 여하간 자기는 위법이 아니다. 직접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지금 또 해명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예. 다시 그런 의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장관 후보로 지명을 했는지 저는 그래서 신기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가, 혹시 해외 언론이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지 또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가. 돈 벌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높은 자리 가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새누리당 부대변인 이야기가 오늘 경향신문 신면에 실렸네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 기혁씨, 이 김근식 부대변인 아닌가요? 예. 수석 부대변인이요. 저 검색해보니까 김근식이던데 이름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김 수석 부대변인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강재섭 당대표의 특별 보좌역, 당 부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로 활동해 왔는데 일단은 귀가를 시켰는데요.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2012년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단계 호남 고속철도 레일 체결 장치 납품 사업에서 한 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알선 수재 혐의를 두고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레일 체결 장치, 이거는 레일을 침목에 고정시키는 부품입니다. 이게 헐거우면은 당연히 대형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관련 사업에만 투입되는 예산만 수천억 규모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알선, 수재, 이걸 했을 의혹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예.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말입니다. 예. 그것도 수석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이 말이죠. 국민일보 이면을 보니까 이 평화헌법의 해석을 거쳐서 전범국으로 돌아가려는 일본 정부가 수년 전부터 2차 세계대전 관련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면서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일단 환영을 표한 것도 지속적인 로비 활동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예. 네,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스스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미국의 침묵, 방조 혹은 지원, 여기에는 일본의 집요한 미국 의회를 향한 로비가 있었다는 그런 정황입니다. 세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단독 보도인데, 기무사령부가 최근에 방위사업청과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현역 장교가 연루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괄목할 만한 단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 공군 피중령 같은 경우 군 무역 대리점인 한 회사에 군사기밀을 담은 그런 자료를 건넨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자 10여 명과 함께 군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공군 장교와 방산업체가 이렇게 결탁해서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유출됐다 해서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 아니겠습니까? 군기문란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사례가 이 사람만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기무사령부는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면도 좀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15면에 실린 기사인데, 가계부채 위험한가? 위험하면 왜 얼마나 위험한가?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에 잠복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지 오랜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위험성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박근혜 정부 실세인 최경환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 논란은 증폭될 조짐인데, 최 후보자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빚내서라도 집을 사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인데,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나 한국은행의 입장은 지금의 가계부채는 그리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현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소득 상위 계층이 안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빚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지금
가계부채 상당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걱정은 다릅니다.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건데 이 총량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은행권 대출, 은행이 그 대출을 아주 깐깐하게 하지 않습니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은행권 대출 비중은 줄고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은행권이 뭡니까? 말하자면은 은행 아닌 곳에서 돈 빌리는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네. 대부업체 예. 이런 곳에서 자체도 많이 사실은 비은행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출을 한다는 얘기죠. 예, 여기에 지금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국은 낙관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 당국의 그런 위기 관리 능력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다. 믿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중론 아니겠습니까?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넉넉고 보고만 있는 당국의 태도를 보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세계일보가 오늘 짚었습니다. 예. 자, 정부 예상보다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세금 수입에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경기 흐름과 세입 실적을 고려한다면은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9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까지 편성할 정도로 경기가 나빴던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8조 5천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더 나빠진 양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아직 5월에서 6월 사이에 국세 수입 실적이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가 더 둔화된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 국세 수입률 이거는 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가 결국 이렇게 불경기 여기에 대응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여파로 발생한 소비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쓰기로 한 예산 일부를 이미 당겨 썼습니다.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써야 할 실타는 그래서 더욱 부족해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쓸 돈 어마어마하지요. 기초연금 수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총 지출을 줄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 늘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증세. 하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참 그 없는 여러 가지 그 정책 아젠다 중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줄푸세. 세금을 줄인다 할 때 줄. 예. 그 기조를 또 그동안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말이죠. 이제 와서 늘푸세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늘려야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말이죠. 소득 많고 재산 많은 사람들은 좀 세금 더 내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많이 좀 받아가시지 그것조차도 안 하시려 하니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의구심입니다. KBS 사장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는 소식 많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6명으로 압축됐다. 이 6명의 면면을 보니까 말이죠. 노조가 부적격자로 이미 지목했던 인사가 무려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누구냐? 고대영, 류현순, 조대현, 홍성규 이 4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십시오. 고대영, 류현순, 조대현, 홍성규입니다. 예. 노조는 만약에 부적격 인사 선임하면 파업 체계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KBS 1노조 그리고 새노조도 파업 재개 등 모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파업하다가 중단을 했죠. 예. 중단입니다. 철회가 아니라 중단입니다. 재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KBS 1노조 2노조의 입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갑작스럽게 배가 기울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 있던 그 시각
청와대는 해경과 첫 통화를 하며 현장 영상부터 찾습니다. 거기서 카메라 나오는 것은 없죠? 어디 저기 카메라 나오는 건 없죠. 선체가 완전히 기울어져 물이 차오르던 순간에도 영상 가지고 있는 해경이 도착했어요? 영상을 촬영할 그 배가 빨리 가야 되는데 영상 가지고 있는 해경 도착했어요? 그 배가 빨리 가야 되는데.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라앉고 있을 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상부터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해가지고 가는 대로 영상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그거부터 하라를 따르지 말고. 오케이. 관심은 오직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영상뿐이었습니다. 그거 좀 써가지고 즉 촬영해가지고 보고 좀 하라고 하라니까요. 그거 좀. VIP도 그건데 지금. 그거 좀 쏴가지고 좀 보고 좀 하라고 하니까요. 그거 좀.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그건데 지금. 청와대 직원이 말끝마다 VIP 보고를 거론하는 대목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쪽에서 알려주는 것만 VIP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쪽에서 알려주는 것만 저희가 VIP께 보고를 드립니다. VIP께 5분 뒤에 보고를 올라가야 되는데 VIP께 지금 5분 뒤에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VIP께서 사고 현장으로 가신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오늘 VIP께서 그 사고 현장으로 가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구조와 수색이 다급한 순간에도 청와대 직원의 관심은 온통 대통령 보고에만 쏠려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VIP도 그건데 지금. 대통령도 그건데 지금. VIP, 즉 대통령도 영상을 원하고 있다는 뜻인 VIP도 그건데 이걸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도 그걸 좋아하는 대로 해서 VIP가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쓸데없는 생트집 조원진 간사 같은 녹취록을 가졌는데 대통령은 그런 화면을 좋아하니까 그런 화면을 띄우라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 그래 현혹을 해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녹취록상에 좋아합니다란 말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나서는데 김광진 의원님께서 사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까지 하셔야만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꼬투리 잡아서 이 회의를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시면 이렇게까지 못하십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조원진 여당 간사가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회의를 못한다고 엄포를 놓자 유가족은 이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진행 못합니다. 중단 좀 해주세요. 자, 속기록 좀 가져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네. 같은 녹취를 가지고 말을 헛다리로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질의할 때 충분히 하셨잖아요. 당신 뭡니까? 당신 뭡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이거 지금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가족들은 기간 보고를 쭉 지켜봤지만 김 의원의 발언이 회의를 파행시킬 이유는 될 수 없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유가족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오후 회의 속개를 촉구하며 여당 간사에게 항일 방문을 하던 중 해경청장이 상황실에 같이 있던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재원 의원님이 잠깐 저쪽에 잠깐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여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계셔가지고 저도 뭐 그 부분에 제가 사례 깊게 못했다면 그건 죄송하고 그런데 깊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이 특위의 어떤 운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으셨나요? 그러면 위원장님, 조 의원님은 사퇴아니라 더 항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 위원회 비해명 아시겠어요? 지금 더 큰 사안으로 가셨어요? 저는 아까 기세를 높이던 조원진 간사 여기 오는 자체도 모릅니다. 왔길래 모르는지 국정조사가 정회된 시점에 피감독 기관 책임자를 여당만 단독으로 만난 상황으로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청와대가 이 만남의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참사 때도 VIP 의전만 챙기더니 진상규명 때도 VIP 의전만 챙기는 정부 또 여당. 결국 죽은 사람만 억울한 나라.